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기후에 대해서 국왕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기후라는 것은 날씨하고 다르게 장기간에 걸쳐서 대기의 평균적인 종합 상태를 기후라고 합니다. 하루하루는 날씨, 기상 이렇게 얘기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평균적인 상태를 기후다. 기후의 요소, 기후는 이제 기온, 바람, 강수 세 가지를 기후의 3요소, 그 밖에 습도 이런 것도 기후가 되겠는데, 우리가 기후 하면은 기온, 강수, 바람, 오늘은 날씨가 어쩌냐, 기온이 몇 도다, 바람은 어쩔 거냐, 비가 올 거냐, 이런 것들을 기후를 구성하고 있는 기후 현상을 기후 요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기후 요인은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들. 우리가 기온은 위도 같은 것들이 영향을 많이 주겠죠. 적도에서부터 고위도로 가면서 기온이 점차 낮아지겠죠. 이렇게 기후의 지역별 차이를 주는,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기후 요인. 그러면 기후에서는 위도가 기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겠죠. 그러면 위도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33도에서 43도까지 10도 간격이 되겠죠. 그러면 마라도가 33도. 가장 남쪽이 태양의 고도가 높아서 기온이 높겠고, 북쪽으로 가면서 위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목포가 인천보다 겨울에 따뜻하다. 아니면 기온이 높다. 연평균 기온이 높고, 8월 평균 기온도 높고 1월 평균 기온도 목포가 더 따뜻하겠죠. 인천보다는 여러 가지 기온들이 다 이렇게 남쪽에 있는 것들이 위도가 낮고 북쪽에 있는 것들이 위도가 높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위도와 관련된 것들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여러 가지 조건이 주어졌을 때 위도와 관련된 기후 현상인지 지형과 관계된 건지 해류와 관계된 건지 기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 구별하면 되겠죠. 우리 전주가 북한의 평양보다도 따뜻하다 하면 위도 때문이 되겠죠. 그러나 같은 위도상에 있는 인천하고 강릉이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 강릉이 인천보다 겨울에 따뜻하다. 이건 위도 때문이 아니겠죠. 동해안에 있는 거하고 서해안에 있는 같은 위도에 있는 것들은 위도 때문이 아니겠고, 남북으로 위치가 있을 때 기온 차이가 나는 것들은 위도 때문이다. 그 다음에 수륙분포, 물 숫자, 육지하니까 울릉도처럼 사방이 바다로 되어 있고 물로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고 물의 영향을 받으면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적죠. 그래서 울릉도는 해양성 기후다. 해양성 기후라는 것은 바닷물로 되어 있으면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겨울에는 따뜻하게 춥지 않게 만들어주고 여름에는 덥지 않게 시원하게 만들어줘서 연교차가 작은 기후를 우리가 해양성 기후다. 울릉도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사방이 물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연교차가 작은 해양성 기후고, 철원은 남한에서도 내륙에 있는 기후가 되겠죠. 철원 같은 경우는 겨울에 많이 춥죠. 그것은 이제 육지, 바다 영향을 덜 받기 때문에 물이 없기 때문에 물이 적은 지역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죠. 대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름에 가장 더운 지역, 가장 덥다를 극서지, 또 내륙에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수륙분포. 그 다음에 지형은 이제 강수의 영향을 많이 주는데, 산에 부딪히게 되면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렇지만 이제 산에 어느 쪽에 부딪히냐가 문제겠죠. 풍향과 지형이 많이 어우러져서 강수는 영향이 되죠. 바람이 이쪽에서 이렇게 불어가면 이쪽에 비가 많이 내리겠고, 바람이 이쪽에서 불면 이쪽에 산에 부딪혀서 지형 때문에 비가 내리겠고, 그러면 다시 산이 있으면 이렇게 가면 바람이 불게 되면 이쪽 사면에 상승하면서 비가 내리겠고, 넘어와서는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기 때문에 강수가 적어지겠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느 지역은 강수량이 많고 어느 지역은 적고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지형 때문에 그러겠죠. 특히 우리 중부 내륙 지방에는 이렇게 한강 중상류 쪽 태백산맥에 부딪혀서 여름에
강수량이 많이 내려주기 때문에 특히 중부지방 쪽에서 이 내륙지방에서는 여름철 강수량이 많죠. 그 다음에 해발고도.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보통 해발고도가 100m 높아지면 기온이 한 0.5도에서 0.65도 이렇게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죠. 그러면 해발고도가 높은 곳들, 대관령 같은 경우 이런 데들은 여름에도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서늘한 기후가 나타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고랭지 농업도 하고,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남쪽에서 밑에 쪽에서부터는 이제 제주도는 따뜻하니까 난대림이 자라겠고, 올라가면서 온대림, 냉대림, 산꼭대기에는 극지식물까지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해발고도가 높아지면서 기온이 낮아지니까 식생도 이렇게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해류, 한류냐 난류냐에 따라서 기후가 다르겠죠. 난류 영향을 받으면 아무래도 따뜻하겠죠. 그래서 겨울철에는 동해안 쪽이 서해안보다 많이 따뜻하죠. 난류 영향 때문에 그렇겠고, 한류 영향을 받으면 좀 더 추워지겠고, 그 다음에 한류 영향을 받으면 안개도 많이 끼죠. 그래서 우리나라 관북 해안 쪽에 안개가 많이 끼는 것도 한류 때문에 그렇고, 한류 영향을 받으면 아무래도 바다가 차가우니까 기온도 좀 떨어지겠죠. 이렇게 기후에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기후 요인이다. 기후 요소는 기후를 구성하는 것들, 우리가 기온이 어쩌냐, 강수가 어쩌냐, 바람이 어떠냐, 이런 것들은 기후 요소, 기후를 구성하는 것들, 기후를 이루고 있는 것들을 기후 요소, 기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을 기후 요인. 그 다음에 우리나라 기후의 특징으로 넘어가세요. 우리나라 기후는 주로 이제 온대나 냉대 기후. 우리나라가 있으면, 우리나라는 1월달 평균기온 마이너스 3도선 가지고, 1월달 평균기온 마이너스 3도선 가지고, 남쪽이면 그보다 따뜻하면 온대기후, 1월달 마이너스 3도 이하게 되면 냉대기후. 대체로 1월달 마이너스 3도선은 여기 태안반도 쪽에서 이렇게 동해안 쪽으로 흐르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 기후는 온대와 냉대 기후로 크게 이렇게 두 개로 이렇게 나누어지죠. 인간들은 온대와 냉대 기후가 가장 살기 쾌적한 기후고, 열대 기후, 적도 쪽의 열대 기후는 뜨거워서 좀 살기 어렵겠고, 극쪽의 한대 기후도 좀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냉온대 기후, 인간이 살기 제일 좋은 기후에 속하죠. 이렇게 우리나라가 냉온대 기후인 이유는 중위도에 위치하니까 그렇다고 그랬죠. 저위도에 위치하면 열대 기후, 고위도에 위치하면 한대 기후 이렇게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위도에 위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수리적 위치에서 배웠죠. 온대나 냉대 기후.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대륙의 동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다. 우리나라와 반대되는 유라시아 대륙이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의 서쪽에 있는 유럽 쪽에는 우리나라와 비슷한 위도에서는 지중해성 기후, 올라가서 서한해양성 기후, 이쪽에는 항상 대륙의 서쪽에서는 우리 중위도에서 편서풍이 부니까 그 편서풍, 유럽은 서쪽이 바다죠. 항상 바다의 영향을 우리보다 많이 받죠. 바다는 우리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기온의 변화가 작은 해양성 기후가 나타나고, 아시아 쪽의 동쪽에서는 우리가 연교차가 크게 나타나겠죠. 겨울에는 시베리아에서 물어와서 추워지고, 여름에는 적도 쪽의 공기가 올라오니까 따뜻해지죠. 그래서 대륙의 동안에서는 대륙성 기후다. 그 다음에 계절풍 기후. 계절풍 기후도 대륙의 동쪽에 있어서 나타나는 기후가 되겠죠. 대륙에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유라시아 대륙에 우리가 살고 있죠. 우리나라는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에서 북서풍이, 여름에는 북태평양에서 이렇게 남쪽 계열의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서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정반대로 나눠지게 되죠. 그것을 계절풍이다. 그러면 유럽은 항상 이렇게 편서풍의 영향을 받아서 계절풍이 겨울에 이렇게 시베리아 쪽에서 유럽으로 가다가 편서풍에 밀려가지고 잘 못 가겠죠.
그래서 유럽은 1년 내내 편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절풍이 많이 약하겠죠. 근데 아시아 쪽, 대륙의 동쪽에서는 이렇게 계절에 따라서 풍향이 정반대로 바뀌는 것을 계절풍 기후다. 주로 대륙의 동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이쪽에 우리나라 쪽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인도 쪽에 남부아시아 쪽까지 이렇게 쪽이 계절풍 아시아. 계절풍이 불게 되면 여름 계절풍은 바다 쪽에서 이렇게 불어가기 때문에 바다에서 불면은 습하겠죠. 비가 많이 내리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북반구에 살기 때문에 다 남쪽에서 올라오니까 적도 쪽에서 올라오니까 따뜻하겠죠. 벼농사는 고온다습한 기후에 딱 안성맞춤이죠. 유럽은 바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여름은 서늘해져 버리죠. 그러면 벼농사는 따뜻한 걸 좋아하는 열대성 작물이기 때문에 유럽은 벼농사를 못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여름계절풍, 남쪽에서 남풍계열이라고 하는 건 남동풍이 가장 우세하긴 하지만 남풍, 남서풍 섞여져 있기 때문에 남풍, 남동풍, 남서풍 이렇게 남쪽 계통의 바람이 고온다습하기 때문에 벼농사에서 쌀을 중심으로 아시아 쪽이 쌀은 식량작물 중에서 인구 부양 능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세계 인구의 이 계절풍 기후 지역에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이 거의 살고 있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시베리아 쪽에서 불어오기 때문에 시베리아 쪽은 이 대륙에서 만들어진 공기는 바다 영향을 못 받았기 때문에 매우 건조하겠고 북쪽에서 내려오니까 매우 춥겠고 그래서 겨울계절풍은 한랭 건조하고 그 다음에 겨울계절풍은 여름계절풍보다도 훨씬 강하게 불죠. 바람이. 그 다음에 탁월하다. 탁월하다는 얘기는 여름은 아까 남동풍, 남서풍, 남동풍 막 세 가지로 나눠져 있죠. 근데 겨울에는 거의 북서풍이 주로 불죠. 탁월하다는 얘기는 그쪽에서 좀 일별나게 강하게 항상 그렇게 분다. 뭐 그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름과 겨울, 특히 사계절에 있지만 여름과 겨울이 정반대에 이렇게 바람이 부는 계절풍 기후다. 계절풍 기후는 벼농사 문화권하고 관계가 되죠. 그 다음에 대륙 서쪽하고 잠깐 비교해 보면 서쪽은 항상 변서풍이 불어서 항상 바다의 영향을 받는다고 그랬죠. 왜? 유럽에서 서쪽은 바다기 때문에 그렇죠. 대서양이. 그래서 서쪽에서는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연교차가 작다. 우리나라는 연교차가 크고 계절에 따라서 풍향도 정반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중위도에 있어서 인간이 살기 가장 적당한 온대나 냉대 기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륙 동안 기후와 서한 기후를 비교하는 것들 기후 그래프를 통해서도 잘 알아야겠죠. 자, 우리나라를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름에 비가 6, 7, 8월 6, 7, 8 강수량은 6, 7, 8, 9 이쪽에 강수량이 많죠. 계절풍 기후는 여름 계절풍 때 비가 많이 오죠. 우리나라 쪽에서는. 그 다음에 겨울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강수량도 적어지죠. 근데 유럽으로 가보게 되면 리스본은 포르투갈 쪽에 지중해성 기후가 되겠죠.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이 온도가 높고 여름에 건조하고 겨울에는 우리나라는 영하로 떨어지죠. 그렇지만 얘네들은 10도 근처죠. 겨울이 많이 따뜻하고 여름에 강수량이 적지만 겨울에는 강수량이 많고 물론 이제 서한해양성 기후 이쪽에 조금 더 올라가 보면 지중해에서 올라가면 서한해양성 기후는 이제 강수량이 이렇게 고르게 생겼죠. 여름에도 좀 내리고 겨울에도 이렇게 많지도 않고 강수량이 항상 이렇게 연중 고르게 되어 있고 기온은 서한해양성 기후도 위도가 높은데 상당히 우리나라보다 고위도인데도 우리나라 제주도보다도 더 따뜻하고 막 그렇죠. 이렇게 유럽 쪽은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고 우리가 이제 연 강수량으로 봐서는 우리나라가 훨씬 많죠. 여름에 몽땅 내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여름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고 겨울에는 춥고 강수량이 적고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쪽 대륙 동쪽의 기후가 되겠고요. 자, 우리나라 기온의 특징, 우리가 기후에서 기온이 가장 중요하겠죠. 기온이. 자, 기후에서는 기온, 강수, 바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기온이 제일 춥겠죠. 제일 중요하겠죠. 자, 우리나라 연평균 기온은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월 평균 기온을 다 더해서 12로 나누는 게 연평균 기온이 되겠고, 우리나라 가운데 정도가 한 11도 정도나 지나갈까요? 11도 정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제 훨씬 더 따뜻하겠죠. 우리 전주 같으면 한 12도, 제주도 같은 경우는 한 14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북한 쪽에는 이쪽 한 10도. 이런 것들이 연평균 기온이 되겠죠. 연평균 기온은 아무래도 기온하게 되면 남쪽이 적도 쪽으로 갈수록 따뜻하고, 아무래도 연평균 기온은 바다 쪽이 내륙보다 더 따뜻하겠죠. 바다는 겨울이, 우리나라는 여름 기온보다 여름에는 지역 간에 별 차이가 없는데 겨울에는 지역 간의 차가 크죠.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바다의 영향을 받으면 훨씬 따뜻하기 때문에 바다 쪽이 더 연평균 기온이 높겠죠. 그 다음에 1월 평균 기온과 8월 평균으로 가면은 1월 달은 우리가 이제 1년 중에서 가장 추운 달이 되겠죠. 최한월 평균 기온. 8월 달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따뜻한 최난월 평균 기온. 가장 추운 달의 평균 기온. 자, 1월 평균 기온은 지역 간의 차이가 매우 크다 이렇게 돼 있고, 8월 평균 기온은 지역 간의 차가 적다 이렇게 있어요. 8월 평균 기온은 우리가 보통 남한은 25도에서 한 26도, 대관령 같이 해발 고도가 높은 데는 만 19도, 20도도 나타나긴 하는데 보통 25도, 26도, 25도를 넘어가게 되면 여름은 적도처럼, 즉 열대지방처럼 매우 기온이 높은 게 25도. 여러분들은 25도면 25도가 얼마나 그렇게 뜨겁냐 이렇게 하죠. 30도 넘으면 뜨겁다는 건 이해를 하지만 25도, 26도 이건 평균 기온이기 때문에, 평균 기온은 보통 10시의 기온이 하루 평균 기온으로 보통 거의 일치하니까 10시 때 기온이 25도, 26도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낮 최고 기온은 낮 2시경이 되니까 그때는 아침 10시에 26도라면 낮 2시경에는 30도 넘어가겠죠. 하여튼 30도가 넘어가면 일 최고 기온이 30도 이상이면 우리가 열대지방과 같다 이렇게 본다면 여름에는 우리가 거의 열대성 기후다. 그렇지만 지역 간의 차가 남한에서는 거의 해발 고도가 높은 데 빼고는 거의 지역별로 한 1도 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죠. 제주도도 26도, 전주도 거의 26도, 대구도 26.1도 이 정도. 서울이라고 해도 한 25도도 조금 넘어가겠죠. 그렇게 여름에는 지역 차이가 적지만 겨울에는 제주도가 한 6도, 서울은 마이너스 2, 3도, 중강진 같이 쫙 추운 데들은 마이너스 18도 이렇게까지. 그래서 겨울에는 이렇게 지역 간의 차가 매우 크고 여름에는 지역 간의 차가 적다. 그 다음에 1월 달에 이제 겨울 기온이라고 보면 되겠죠. 겨울에는 특히 지역 간의 차가 크기도 하고 해안 쪽이 내륙보다도, 해안 쪽은 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은 비열이 크다고 그랬죠. 비열이 크면 기온의 변화가 적다고 그랬죠. 내륙은 빨리 냉각되고 또 빨리 가열되고 그렇죠. 그렇지만 물로 되어 있는 해안 쪽에서는 비열이 크기 때문에 겨울에도 빨리 차가워지지가 않죠. 그래서 바닷가 쪽이 겨울에는 따뜻하다. 그것도 이제 서해안하고 동해안하고 비교하면 동해안 쪽이 더 따뜻하죠. 그러니까 동해안이 따뜻한 이유는 가끔 많이 물어보죠. 동해안이 왜 서해안보다 따뜻한가? 동해안이 겨울에 특히 서해안보다 많이 따뜻하다. 우리가 1월 평균 기온이니까 겨울에. 그러면 겨울에는 우리가 춥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겨울에는 북서풍 때문에 그렇죠. 우리나라가 있으면 시베리아 쪽에서 내려오는 북서풍. 이 바람만 막아줘도 우리는 살기가 좋다고 그랬죠. 풍수지리에서 배웠죠. 배산, 임수. 산을 등져서 북쪽으로 등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동해안 쪽에는 이렇게는 함경산맥이, 이렇게는 태백산맥이, 신생대 3기에 동쪽이 융기하면서 산맥의 방향이 해안선하고 이렇게 평행하게 이렇게 만들어졌죠. 이 산맥이 북서풍을 막아주기 때문에 동해안 쪽이 따뜻하겠죠. 그 다음에 난류가 적도 쪽에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서해안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보다는 이렇게 가는 방향이 직진 방향이기 때문에 난류가 서해안보다는 동해안 쪽으로 훨씬 많이 유입되겠죠. 난류 영향을 받아도 따뜻하겠고, 그 다음에 서해는 뭐 수심이 지가 깊어봤자 한 80m 정도, 동해는 막 2000m, 3000m. 그러면 물의 양이 게임이 안 되죠. 동해는 수심이 깊기 때문에 물이 많아요. 서해같이 물이 수심이 얕아서 물이 적으면 빨리 차가워지겠죠. 물이 비열이 커서 잘 안 차가워진다고 하더라도 물의 양이 많은 동해가, 수심이 깊은 동해가 훨씬 더 기온의 변화가 적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빼년상. 빼년상은 바람이 이렇게 산을 타고 올라가면 아까 얘기했죠. 지형 때문에 비가 내린다고. 그 다음에 넘어가면 비를 뿌리고 고온 건조한 바람으로 변하죠.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겨울에는 주로 이 북서풍이 부니까 태백산맥을 넘어가면 동해안 쪽으로 가서는 온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비를 뿌리게 되면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우리가 물에다가 열을 가하게 되면 수증기가 되죠. 거꾸로 수증기가 물로 변하면 먹었던 열을 내놔서 수증기 속에 숨어있는 잡열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게 되죠. 이런 현상을 빼년상이라고 그래요. 이런 것 때문에도 동해안이 따뜻해진다. 그 다음에 1월 평균 기온은 제주도가 한 6도 정도, 남해안은 한 1, 2도 정도, 울릉도가 한 1.4도 정도.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광주에서 대구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 강릉에서 속초까지 여기 이제 영도선, 영도보다 더 따뜻하면 우리가 겨울에는 상당히 따뜻한 쪽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부지방 쪽이 한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3도 이하면 북부지방은 우리가 냉대기후다. 이렇게 구별한다고 그랬죠. 이 마이너스 3도는 온대와 냉대를 구별하는 경계. 그 다음에 뭐 평양, 청진, 한 마이너스 6도, 7도 정도 이렇게. 우리가 겨울 기온은 지역 간의 차가 크고 우리나라 여름 기온은 비슷하기 때문에 지역 간의 기후 차이를 얘기하는 것은 1월 평균 기온이 아주 중요하죠. 1월 평균 기온을 보면 어느 정도 지역이다 이렇게 구별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뒤에 1월 평균 기온 기후 그래프를 보면서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8월 평균 기온, 그러니까 지역 간의 차이가 작다 그랬어요. 남한에서는 뭐 거의 1도, 뭐 평양이라고 하더라도 한 24도. 여름에는 북한도 뭐 반바지 입고 반팔 입고, 저 시베리아 쪽도 여름에는 굉장히 따뜻한 편이 되겠죠. 근데 1월 달에는 시베리아는 막 마이너스 70도까지도 이렇게 떨어지죠. 자, 여름 기온은 우리가 25도, 6도, 평균 기온은 25도, 6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 이상해서 이 정도면 아주 더운 거다. 열대지방과 같은 거다. 대관령은 이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8월 평균 기온이 좀 남한에서는 꽤 낮은 편이죠. 김하고원도 북쪽에 있으면서 해발고도가 높기 때문에 낮겠죠. 이렇게 8월 평균 기온은 지역 간의 차이가 별로 없지만 해발고도가 높은 데들은 그래도 주변보다는 기온이 꽤 낮다. 누구 때문이다? 해발고도 때문이다. 그 다음에 대구. 대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 해서 극서지. 그래도 뭐 8월 평균 기온은 전주나 대구나 거의 26도 별 차이가 없죠. 제주도도 26도, 광주도 26도, 남부 내륙이나 제주도는 거의 26도. 그 중에서도 대구가
조금 더 뜨겁다고 봐야죠. 낮 최고 기온 같은 경우는 대구가 좀 높을 때가 많고 그러죠. 그 다음에 남부 내륙 지역, 이렇게 남쪽이고 내륙 지역이면 해안 쪽으로 가면 바다 영향을 받으면 바다는 물이기 때문에 여름에 조금 시원하게 만들어주죠. 그래서 남부 내륙 쪽, 전주, 광주, 대구 이런 쪽이 좀 많이 덥다 그랬죠. 제주도는 이제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25도, 26도, 제주도나 전주나 여름에는 별 차이가 없겠죠. 전주는 내륙 쪽이고 제주도는 그래도 바다의 영향을 받으니까 남쪽이면 제주도가 전주보다 남쪽인데도 바다의 영향 때문에 전주하고 비슷하겠죠. 서울도 만 25도, 평양 24도가 조금 넘어가겠죠. 차이가 없죠. 여름에는 이렇게. 그 다음에 국지적 기온의 분포. 국지적 기온의 분포 가서 기온 역전 현상. 기온 역전 현상은 기온이 역전됐다. 거꾸로 뒤집혔다. 기온은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기온이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새벽이 되면 새벽에는 가끔 일교차가 크고 바람이 없고 맑은 날 새벽에 특히 분지에서 잘 기온이 역전되는데 기온이 역전된다는 얘기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Y축을 해발 고도로 놓고 X축을 갖다가 기온으로 놓는다면 해발 고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그래프를 그린다면 Y 값이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H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이쪽은 기온. 그러면 X 값이 이렇게 커지게 되면 해발 고도가 높아지면 기온은 낮고 기온이 여기고 해발 고도가 낮은 데서는 기온이 여기죠. A와 B로 이렇게 놓는다면 해발 고도가 높은 데들은 B보다도 기온이 낮죠. 이렇게. 이게 정상 기온의 분포예요. 그런데 새벽이 되면 맑은 날 새벽이 되면 기온이 이렇게 가야 정상인데 이렇게 구부러져 버리게 되면 원래는 이렇게 가야 정상이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구부러져서 그러면 요 구간에서 얘가 해발 고도가 200m다. 얘가 000m다. 여기가 1000m다. 이렇다면은요. 해발 고도 0에서 200m 사이에서는 이렇게 점선 방향으로 이렇게 직선 방향으로 가야 정상 기온의 분포인데 이쪽으로 구부러져 가지고 0에서 200m 사이에서는 해발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꼴이 되겠죠. 즉 기온이 지표면에서 해발 고도가 000m인 데서 기온이 여기여야 되는데 A여야 되는데 기온이 B로 바뀐 셈이죠. 정상 기온이라면 A가 돼야 될 것이 B로 기온이 낮아진 것이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는 지표면 쪽의 기온이 비정상적으로 낮아지는 것. 지면이 지표면 쪽이 냉각돼서 정상 기온보다 낮아지는 게 기온 역전 현상이 되겠습니다.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안개가 자주 끼겠죠. 기온이 떨어지게 되면 습도가 높아져서 응결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그것이 매연하고 결합되면 스모그. 그래서 우리가 조깅은 별로 이렇게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날 조깅을 하게 되면 스모그에 포함된 매연들을 먹고 건강에 안 좋겠죠. 그 다음에 정상보다도 기온이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농작물들은 냉해를 많이 입겠고요. 이렇게 날씨가 맑은 날, 습도가 높으면 기온이 잘 이렇게 많이 안 떨어지죠. 그러니까 새벽에 기온이 떨어지면서 지표면 쪽이 먼저 냉각돼 가지고 이런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는데 분지 쪽에서 뒤에 그림을 보고 왜 분지가 더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나는가는 뒤에 가서 그림을 보고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섬 현상. 열섬 현상은 주로 대도시에서 특히 도심부에서 잘 일어나는데 열섬 현상은 주변보다 기온이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우리나라가 있으면 이렇게
등원선들이 이렇게 나타난다면 등원선들은 되게 위도와 평행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죠. 위도와 평행에서 이렇게 서로 안 만나고 평행하게 되는데 뭐 서울 같은 경우에는 주변보다 기온이 높아가지고 이렇게 등원선이 패곡선으로 만들어져서 주변보다 요 부위만 섬처럼 온도가 높아지는 걸 열섬현상이다. 주로 열섬현상의 주범은 인공열 때문에 그러겠죠. 인간이 만들어내는 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 지역만 부분적으로 주변보다 온도가 높아서 등원선이 이렇게 등고선처럼 패곡선으로 만들어져서 섬처럼 생겼다. 등원선은 이렇게 생겼는데 요 부위만 주변보다 기온이 달라서 이렇게 섬처럼 만들어진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인간이 만들어낸 열의 주범은 우리가 자동차가 가기 위해서 뭐 휘발유 같은 걸 떼야 가겠죠. 그러면 배기가스 뜨거운 열을 밖으로 뿜어내야 자동차가 가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건물들 뭐 여름에는 냉방을 할 것이고 겨울에는 난방을 하면 기름을 떼야 건물들이 냉난방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 같은 데들은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포장이 되면 빨리 가열돼 가지고 그런 것도 열섬현상의 원인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도시가 뜨거워지게 되면 별로 안 좋겠죠. 도시가 뜨거워지게 되면 뭐 대구가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덥다. 뭐 대구가 이런 것들은 불명예죠. 뭐 코로나가 많이 걸려서도 요즘에 대구 맨날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이렇게 가장 더운 것도 불명예죠. 그래서 이제 도시가 시원하게 만들려면 바람이 잘 통하게끔 뭐 도시가 있으면 아무렇게나 건물을 지으면 바람이 안 통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주천이 흘러가면 전주천 주변에는 고층 건물을 못 짓게 하면 거리는 바람이 잘 통하겠죠. 이렇게 도시가 한쪽 방향으로 쭉 바람이 빠질 수 있게끔 고층 건물을 못 짓게 하게 되면 도시가 시원해지겠죠. 그 다음에 건물 옥상에다는 나무를 심게 돼도 도시가 시원해지겠고, 나무 많이 도시에다가 뭐 전주도 뭐 1000만 그루를 심는 어쩌니 그렇죠. 전주도 상당히 우리나라에서 더운 지역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하천도 이렇게 복개공사에다 다 덮어서 주차장이나 뭐 도로로 사용하면 도시가 더 뜨거워지겠죠. 하여튼 도시에 이런 녹지라든지 수변 공간, 물, 녹지 이런 것들이 많으면 그게 녹지라든지 수변 공간, 물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런 것들을 많이 도시에다도 확보를 하게 되면 도시가 시원해지겠죠. 자, 1월 평균기온과 8월 평균기온, 특히 1월 평균기온, 8월 평균기온은 뭐 지역 간의 차가 적으니까 크게 특이한 게 아니라고 그랬죠. 8월 평균기온에서는 우리가 이 대관령 쪽, 그 다음에 개마고원 쪽 이런 데들은 누구 때문에? 해발고도 때문에 주변보다 기온이 낮고, 그 다음에 뭐 북한이나 우리나라나 기온 차이가 매우 적게 나타나는 게 8월 평균기온이고, 대구가 한 26도, 광주, 목포 쪽도 26도, 전주 쪽도 26도, 뭐 남해안 쪽도 뭐 거의 바다 쪽 아니고는 26도 그러겠죠. 제주도도 만 26도. 해안 쪽에는 또 26도가 아니죠. 25도, 25.5도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남부 내륙 쪽하고 제주도 쪽이 여름에는 가장 따뜻하죠. 대구는 거기다가 이제 산으로 뚝 둘러싸인 분지기 때문에 더 뜨겁겠죠. 그래서 대구는 남쪽에 있어서 따뜻하고, 그 다음에 내륙에 있어서 따뜻하고, 또 산이 이렇게 사방으로 둘러싸인 분지지형이기 때문에 갇혀 있어가지고 따뜻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1월 평균기온. 1월 평균기온은 우리가 항상 봐둬야 되죠. 1월 평균기온 첫째 제일 중요한 건 이놈이 되겠네요. 영도선. 0도 이상이면 겨울은 많이 따뜻한 것이고 0도 이하는 좀 추운 것이고 이렇게 한다면 0도를 기준으로 해서 나중에 식생도 1월달 평균기온이 0도 이상인 지역에서는 난데림이 자라고 0도 이하가 되면 활엽수들이 이제 겨울잠을 자야 돼요. 낙엽을 떨어뜨리고
성장을 멈추고 낙의 활력수 온대림들 쪽에는 난대림들 이렇게 나누는 경계가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도선. 마이너스 3도선은 마이너스 2도와 마이너스 4도 사이를 나누면 마이너스 3도가 되겠죠. 이렇게. 마이너스 3도. 마이너스 3도는 우리가 왜 중요하다고 했냐면 마이너스 3도보다 따뜻하면 온대기후, 마이너스 3도보다 추우면 냉대기후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도를 경계로 온대와 냉대. 그러면 뭐 우리나라 딱 봐도 온대기후보다는 냉대기후가 훨씬 많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쾌팬이 이렇게 마이너스 3도 갖고 온대 냉대로 나눠서 그렇지. 근데 우리나라는 여름에 굉장히 따뜻하기 때문에 1월달 겨울에는 또 우리나라 위도에 비해서 유난히 추운 편이죠. 그래서 우리는 쾌팬의 기후 구분이 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데 냉대기후에도 온대 식생들이 자라고 있죠. 그래서 식생들을 보면은 우리나라는 대부분 온대기후인데 1월달 평균 기온 갖고 기후 구분하면 냉대기후가 더 많아지는 셈이 되죠. 그래도 세계적으로 이걸 가지고 기후 구분했기 때문에 또 1월달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하면 냉대기후라고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제일 추운 지역으로 가보면 평양은 한 마이너스 7도 8도 사이, 북한의 청진 몇 도가 지나가나요? 청진도 한 뭐 그 정도 되죠. 평양하고 동해안 쪽에는 그러니까 평양보다도 상당히 고위도인데 바닷가에 있으면 이렇게 동해안 쪽이 동해안 쪽은 우리가 겨울이 따뜻하다고 그랬죠. 이쪽에 인천 쪽이 한 마이너스 2, 3도 되겠고, 강릉은 0도 근처고, 울릉도는 우리가 1점 몇 도, 0.7도 해도 되고, 한 1점 몇 도 해도 되겠고, 같은 위도상에서도 이렇게 바다 영향을 많이 받은 데가 더 따뜻하죠. 그 다음에 이쪽 동해안 쪽이 따뜻하고, 서해안, 내륙 쪽이 더 춥겠죠. 이거는 해발고도가 높아서 더 춥겠고, 그 다음에 제일 추운 데가 이렇게 중강진 근처, 백두산 근처, 마이너스 18도 근처. 제일 따뜻한 데들은 1월 평균 기온으로는 제주도가 한 6도까지 나오고, 남해안이 한 2도, 1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1월달 평균 기온은 여러분들이 자주 봐둬야 되는 것들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열섬현상, 서울을 보게 되면 서울의 시내 한가운데 쪽에 보면 서울은 마이너스 4도인데 저 상계동 쪽에 가면 마이너스 15도, 일산 쪽에 마이너스 10도, 잠실 쪽이 마이너스 12도. 근데 이제 서울 시내 한가운데 쪽, 그 도심 쪽에는 이렇게 기온이 높죠. 그래서 이렇게 도시에서 도심 쪽이 주변보다 기온이 많이 높은 걸 열섬현상이다. 인간들이 만들어낸 인공열 때문에 자동차 배기가스나 건물에서 나오는 열들 때문에 도시 지역들이 이렇게 주변보다 따뜻하다. 이것을 열섬현상이다. 그 다음에 기온 역전현상. 분지에서 잘 일어난다고 그랬죠. 기온 역전현상은 기온이 이렇게 가야 정상이라고 그랬죠. 이렇게 가야. 그런데 요 구간까지 역전됐다. 이 방향으로 가면 역전된 거예요. 이렇게 가야 정상이죠. 그러면 기온이 이렇게 역전된 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분지에서는 주변에 있는 산에서 이렇게 차가운 공기가 와서 분지 바닥에 쌓여가지고 분지 바닥에 찬 공기가 이렇게 쌓여서 분지 상공에 있는 공기보다도 더 차가워지면 역전된다. 그래서 분지에서는 주변에 이렇게 산으로 삥 둘러싸인 게 분지인데 이 높은 산에서 이렇게 새벽이 되면 찬 공기들이 내려와서 분지 바닥에 쌓이게 되면 그걸 기온 역전 현상이다. 그냥 평지에서도 우리가 새벽에 날씨 맑은 날은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죠. 지표면 쪽이 태양이 떠가지고 햇빛이 들어와서 지표면에서부터 가열하니까 지표 쪽이 해발 고도가 낮을수록 기온이 높은 곳이 되고 위가 더 낮은 것, 여기서부터 가열이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낮에 이제 해가 지고 밤이 되면 냉각돼서 우주로 복사열이 나갈 때 지표면에서부터 나가요. 그래서
이게 습도가 높을 때는 수증기가 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 안 그런데 새벽에 뭐 이렇게 건조한 날, 맑은 날 이런 날에서는 새벽이 되면 지표면에서부터 우주로 태양으로부터 들어왔던 에너지가 복사돼서 우주로 나가면서 지표 쪽이 위쪽보다도 지표 쪽이 더 차가워져서 기온 역전 현상이 일어나고, 분지는 산에서 밤에 찬 공기들이 분지 바닥에 쌓여서 기온 역전 현상이 잘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